수학 1, 페이지 51. 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자, 지수함수 한번 알아봅시다. 1이 아닌 양수 a에 대하여 x에 a의 x제곱을 대응시키는 함수, 즉 지수 부분에 x가 들어있는 함수를 이야기합니다. 물론 a는 양수여야 되겠죠. 그리고 a는 1이 아니어야 돼요. a가 1인 순간 지수에다 뭘 대입하든지 항상 1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요. 그래서 a를 밑으로 하는 지수 함수를 뜻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y는 2의 x제곱, 3분의 1의 x제곱, 루트 5의 x제곱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수함수 y는 ax의 그래프를 한번 살펴봅시다. a가 1보다 크다면, 즉 당연히 양수여야 되고요. 1이 아니어야 되고 1보다 크다면 증가하는 함수가 될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y는 a가 아니고 2의 x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y는 2의 x제곱. 그러면 얘가 0이 아니고 1보다 큰 수이기 때문에 x에다 1을 대입하면 2고 x에다가 2를 대입한 순간 4, x에다가 10을 대입하면 1024 이렇게 되죠.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x 대신에 만약에 0을 대입하면 2의 0제곱은 얼마죠? 1이죠. 그래서 어떤 수에 0을 대입하면 항상 1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지납니다. 0,1은 정점입니다. 항상 지나는 점이고요.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다면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될 겁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될 거예요. 자, a가 음수인 건 아니고요. 0하고 1 사이, 즉 분수 함수 같은 경우 볼게요. 분수로 이렇게 밑이 분수인 경우. 그죠? 역시 2분의 1에 0제곱도 1이죠. 그래서 0,1은 항상 지나는 정점입니다. 근데 1을 대입하면 2분의 1이고 2를 대입하면 4분의 1이고 3을 대입하면 8분의 1이고 점점 줄어들죠. 감소함수예요. 이렇게 점점 감소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정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고 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에요. 음수로 내려가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서 밑이 1보다 크다면 증가함수예요. x가 커지면 y도 커진다. 밑이 0하고 1 사이, 즉 밑이 분수의 형태라면 x가 커지면 y는 작아집니다. 그죠? 반드시 0,1을 지납니다. 정점이라고 하죠. 정해진 점. 그리고 x축을 점근선으로 합니다. 점점 근접은 하지만 절대로 0이 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그래프 여기 보이죠? 2x일 때, 3x일 때, 4x일 때, 그죠? 그 a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죠? y축에 가깝다라는 거 보이시죠? 그런데 0하고 1 사이, 즉 분수였다면 작을수록 x축에 가깝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는 거냐면 x축하고 y축을 볼 때 이 보라색 그래프는요. y축에 가깝죠. 근데 밑으로 내려가면 역시 x축에도 가깝습니다. 그죠? y축에 가까운 애가 x축에도 가깝습니다. 다른 색깔로 한번 그려볼게요. y는 2의 x제곱. 그러면 얘는 y축에서 제일 멀죠. a가 제일 작으니까요. a의 절대값이 제일 작으니까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x축에서도 가장 멉니다. 그죠? 또 여기 3분의 1 x 그래프도 한번 봅시다. y축에서 가장 먼 애는 x축에서도 가장 멉니다. 그리고 y축에 제일 가까운 애는 x축에도 가장 가깝습니다. 그걸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분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작을수록, 그죠? 4분의 1이 3분의 1보다 더 작잖아요. 숫자가 작을수록 y축에 가깝습니다. 그죠? 작을수록. 그 다음에 그냥 숫자 x, 0보다 큰 x에는 a값이 클수록 y축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y축에 가까운 애가 x축에도 가깝습니다. 그죠? 얘도 x축에 가까운 애가 y축에도 가깝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개념 확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라고 하네요. 2의 x, 2분의 1의 x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정점만 해서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만 그리세요. x 대신에 1을 대입한다. 0을 대입한다. 그럼 y값이 항상 1이죠. 그죠? 밑이 뭐든 상관없이 무조건 x에다 0을 대입하면 y가 1이죠. 정점입니다. 여기 1을 지나면서 증가하는 함수입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어떤 수의 0제곱은 무조건 1이죠. 이 점을 반드시 지나면서 이번엔 감소합니다.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감소.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지수함수도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다 가능해요. 그죠? 어떤 함수든지 평행이동, 대칭이동이 다 가능했죠. 자, 지수함수 y는 a의 x제곱을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y는 a의 x-m 똑같아요. 다른 함수들하고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그 다음에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다. 그러면 그냥 뒤에다가 n 붙이시면 됩니다. 기존에 배웠던 다른 함수들하고 전혀 다른 게 없죠? 자, 그 다음에 x축에 대칭이동한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라.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y는 a의 x제곱. 우린 이렇게 쓰지 않죠? y는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이번에 x축에 y축의 대칭인 함수 만들어 봅시다. x 대신에 뭘 쓰면 된다?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y는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a의 마이너스 1제곱은 a분의 1이라고 표현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y는 a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은요. x 대신에 마이너스 x 대입하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y는 a의 마이너스 x.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y는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y는 a분의 1의 x제곱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자, 113번 봅시다. 다음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래요. 그러면 얘는 정점 1은 물론 항상 지납니다. 그죠? 평행이동한 그래프는 아니니까요. 3분의 1 x 그래프는요. 자, 그러면 3분의 1 x죠?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이 부분이 1보다 작네요. 감소하는 그래프 1을 지나면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3 x제곱? 이건 무슨 뜻이에요? 원래 이런 뜻이었겠네요. 마이너스 y 3의 x제곱.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했다라는 건 x축 대칭 그래프죠. 그죠? 그러면 원래 있는 그래프 위에다 그리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었겠죠. 그죠? 그러면 얘를 대칭 이동시킵니다. 어디로? x축 대칭으로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그래프도 마찬가지입니다. y는 3, x 플러스 1 무슨 뜻이에요? y는 3x 그래프를 x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켜라 이런 뜻이네요. 그죠? 그럼 원래는 이렇게 돼 있었겠죠? 이렇게 돼 있었던 그래프를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키래요. 마이너스 1만큼 요렇게 요만큼 평행 이동시키라는 얘기니까 0,1이었던 좌표가 0,1 여기로 이동을 하겠죠. 그죠? 여기로 이동하겠죠. 그리고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여기다가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뭐가 됩니까? 3의 한 제곱 되니까 x가 0일 때 3을 지나겠네요. 여기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래프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4번 그래프는 마찬가지예요. 원래 이런 그래프를 어떻게 평행 이동했을까요?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 안 하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켰네요. 그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키겠습니다. 자, 요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러면 어디를 지날까요? x 대신에 0을 대입해 볼게요.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네요. 3의 한 제곱이 1이니까. 그럼 마이너스 1이겠네요. 아, 요 점을 지나면서 얘도 여기 이렇게 점근선을 가지면서 이런 그래프 그려지면 되겠습니다. 자, 115번 볼게요. 자, y는 3의 x제곱 마이너스 2 그래프. 얘는 y는 3의 x제곱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플러스 1만큼 평행 이동시킨 그래프겠죠. 그러면 일단 점근선이 어디로 갈까요?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시켰잖아요. 그러면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렇게 올리고, 그죠? x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 이동시켰어요. 그러면 1, 2 이렇게 돼서 그려지는 그래프이긴 하지만 x 대신에 0을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x 대신에 0을 대입하면 3의 마이너스 2제곱, 즉 9분의 1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잠시만요. 0을 대입하면 3의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1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봅시다. 치역은 항상 어디를 지나냐면 원래 항상 양수였죠. 얘는 치역이 항상 양의 실수였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얘는 1만큼 위로 이렇게 1만큼 위로 평행 이동시켰기 때문에 치역의 y는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점근선은요? 점근선의 방정식. 점근선이요? 얘는 점근선이 아니에요. 얘가 점근선이죠. 얘가. 그죠? 얘가 점근선이죠. 그래서 y는 1에 점점 근접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내려오기는 하는 그래프이긴 그래프인데 요 점이 어디냐 이거죠. 요 점. 요 점을 찾으란 얘기죠. 그죠? 그러면 대입을 해봅시다. x에다가 0을 대입하면 y는 얼마가 나온다? 9분의 1 더하기 9분의 9니까 9분의 10. 그죠? 요 점은 9분의 10을 지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이쪽으로 이동한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x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이동한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러면 117번 한번 풀어봅시다. 함수 y는 5x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부호 바꿔서 이렇게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이렇게 했네요. 그죠? 이렇게 평행 이동시켰더니 왜 안 내려오지? 자, 이렇게 평행 이동시켰더니 얘가 ax 플러스 b와 일치하였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5의 x제곱 플러스 1은 5의 x 곱하기 5의 1이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x 플러스 1로 표현됐을 거니까 아,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네. 5 곱하기 5의 x제곱. 그지? y는 이렇게 쓰고 플러스 2. 이렇게 변형시킬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이렇게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만큼. 그럼 어떻게 됩니까? a는 얼마예요? 아, 잠시만요. 이거 좀 뭘 놓친 게 있어요. 뭘 놓쳤냐면 이 식 잠깐만 볼게요. 여기를 x축에 대하여 대칭이동 요걸 놓쳤잖아요.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놓치고 문제를 풀었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볼게요.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고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그러면 y축의 방향으로 이만큼 그 다음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대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켰다는 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썼다는 얘기겠죠. 그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대입했다. 그럼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식이 이렇게 바뀌겠네요. y는 마이너스 y 하지 말고 이쪽으로 처음부터 마이너스 할게요.
요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얘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아, 얘는 아까처럼 5의 x 플러스 1은 5의 x 곱하기 5의 한 제곱이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얘를 다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붙이고 5 곱하기 5의 x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래서 a가 얼마다? a는 마이너스 5이다. b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아까는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답이 나왔고요. 대칭 이동을 제대로 하시면 그래서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7 이렇게 계산되겠네요. 119번 봅시다. y는 ax 그래프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되어 있네요. 정의역은 a는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라는 조건은 당연히 따라 붙는 조건이고요. 정의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그렇죠. a가 1보다 큰 숫자이든 0하고 1 사이의 숫자라서 분수든 상관없이 양의 실수 전체 집합입니다. 기역은 양의 실수 전체 집합이다. 정의역은. 그죠? 양의 실수? 아니네요. 정신 바짝 차리자. 양의 실수 전체 집합 아니에요. 그냥 실수 전체. 양의 실수라는 거는요. 그래프가 원래 이렇게 그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는 이쪽은 음의 실수고 음수고 이쪽은 양수 영역이죠. 문제 잘 읽으세요. 양의 실수가 아니라 그냥 실수 전체라고 써야지 맞습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은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0이다. 그러네요. 이거 x축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죠. 점점 근접하는 식이 점근선이니까. 그죠? x축이다라는 거는 y는 0이다 라는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얘기고 니은은 맞는 얘기고 3분의 1일 때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3분의 1 x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파란색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지겠죠. x값이 커지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x값은 점점 커지는데 y값은 점점 감소하죠. 작아지고 있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하고 디귿이 옳습니다. 기억 조심하세요. 잘 읽으세요. 실수 전체입니다. 양의 실수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봅시다. 지수, 함수, 성질을 이용한 대소 비교. 자, 대소를 비교하고 싶으면 밑이 1보다 큰지 아니면 0하고 1 사이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어서 짚고 넘어갈게요. 자, x의 값이 커지면 y 값도 커진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증가함수다 이런 뜻이에요.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x1보다 x2가 커요. 그럼 x값이 증가한다 이런 뜻이고요. a의 x1보다 a의 x2가 커요. 그렇다는 얘기는 y값도 커진다 이런 뜻이야. 그죠? 이게 x값이 커지면 y값도 커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증가함수의 그래프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x1보다 x2가 클 때 y1보다 y2가 크다. 이런 표현을 써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밑이 0하고 1 사이에는 반대겠죠. 왜냐하면 감소함수 구간이기 때문에 x의 값이 커지면 y값은 작아진다. 여긴 이렇게 표현해줍니다. x1보다 x2가 커요. 그죠? 두 번째 x가 더 큰데 y값은 첫 번째 y값이 더 큽니다. 그죠? x값이 크면 y값이 감소한다. 감소함수다. 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여기는 당연히 아는 얘기고요. 밑이 1보다 크다는 건 얘는 지수가 클수록 커지는 수, 증가함수다. 요럴 때는 감소함수다. 작은 수다. 감소함수다. 자, 봅시다. 세 수의 대소를 비교하래요. 근데 하나는 2분의 1이고 하나는 8이고 하나는 6제곱근 루트 16이네요. 그럴 때는 어떻게 바꾼다? 일단 밑이라도 통일되면 그죠? 밑이라도 통일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2분의 1에 마이너스 1제곱의 2제곱으로 바꾸고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2죠. 2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줄게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표현하자. 8은 8에 마이너스 2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2제곱하고 2분의 1 제곱하고 그죠? 아니면
아니면 어떻게 표현하자? 잠깐만. 얘를 이렇게 하지 말고요. 처음부터 정리해 갖고 할게요. 8이라는 거는요. 2의 세제곱이잖아요. 그죠? 2의 세제곱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죠? 그럼 얘는 2의 2분의 3제곱. 밑이 2인 걸로 지금 다 통일하고 싶어서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냥. 자, 그 다음에 6제곱근 루트 얘는 2의 4제곱이네요. 2의 4제곱이 16이니까요. 그럼 얘도 2로 바꿀게요. 2의 6분의 4제곱. 그죠? 약분하면 2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럼 뭐가 제일 큰가요? 3분의 2제곱은 1보다 작고요. 그 다음에 얘는 1.5고요. 그죠? 얘는 1보다도 작고요. 얘는 2네요. 어떤 수가 제일 큰가요? 2가 가장 크겠죠. 그래서 대소 비교하여라. 그러면 얘가 1이고 얘가 2고 얘가 3이라고 한다면 대소 비교하면 1이 가장 크고요. 그죠? 그 다음에 2. 3이 가장 작은 수네요. 이렇게 대소 비교해 줄 수 있겠습니다. 2로 밑을 다 통일합시다. 자,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볼게요. 최대 최소 이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 여기다가 써 있습니다. 그죠? A가 1보다 크다면 증가함수잖아요. 증가 구간에 있으니까 당연히 x값이 가장 작을 때가 최소값이고요. x값이 가장 클 때가 최대값을 갖겠죠. 증가함수에서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x가 제일 작을 때가 최소값, x가 정해진 구간에서 제일 클 때가 최대값. 그죠? 그 다음에 1하고 0하고 1 사이에 있다면 감소함수죠. 감소함수니까 x값이 제일 작을 때가 최대값, x값이 제일 클 때가 최소값. 그죠? 이거는 뭐 보시면 당연한 얘기를 여기다 써놨습니다. 당연한 얘기를 써놨어요. 그래서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보시면 됩니다. 그죠? 크다면 A가 1보다 크다면 이렇고 A가 1보다 작다면 이러니까 당연히 여기가 최소값, 여기가 구간을 이렇게 잡았다면 최대값이고 얘는 오히려 x가 제일 작을 때가 최대값이고 x가 제일 클 때가 최소값이다. 이렇게 구간을 정해줬다면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최대 최소를 구하는 방법. 그러면 이번에는 지수가 지수 안에 함수 형태가 들어있어요. 그죠? 평행이동하는 함수를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주로. 그죠? 그랬을 때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이 fx 자체가 지수잖아요. 어차피 지수잖아요. 지수가 최대일 때 전체값도 최대다. 0하고 1 사이라면 지수가 최소일 때 전체값은 최대이다.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a의 x 꼴이 반복되면 어떻게 합니까? 치환을 합니다. 근데 치환하면 범위가 생깁니다. 그죠? 왜? 만약에 어떤 수의 x제곱은 얘에다가 0을 대입한다고 해도 1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치환을 하고 나면 그 t는 반드시 양수입니다. 이거 치환했을 때 조건이 치환하면 범위가 생긴다. 치환하면 범위가 생긴다. 그런데 지수함수는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치환한 t도 항상 0보다 크다라는 전제하에 문제를 풀어야 된다.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게 무슨 꼴이에요? 역수의 합이죠? 그죠? a의 x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라는 건 얘는 역수라는 뜻이잖아요. a의 x 더하기 a의 x분의 1 이런 역수의 합을 발견하면 우리가 뭘 떠올려야 돼요? 산수평균 기하평균의 관계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죠? 그게 뭐였어요? a 더하기 b는 2짠짠이다. 그지?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성립 조건도 확인하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역수의 합이 들어있으면 항상 뭘 이용한다? 산수기하평균을 이용한다. 자, 그 다음 문제 한번 봅시다. 123번. 자, 범위가 정해졌어요. 범위가 정해졌어요.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써있네요. 그러면 그 범위에서 봅시다. 얘는 어떤 함수냐면요. 여기가 3이잖아요. 1보다 크잖아요. 증가하는 함수겠죠. 당연히 0일 때가 x에다 0을 대입하면 그게 최소값일 거고 2를 대입하면 그 값이 당연히 최대값이겠죠. 그죠? 그래프 그려볼 필요도 없고 그냥 바로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면 0을 대입해 볼게요. 3의 마이너스 1제곱 플러스 1. 그러면 3분의 1 플러스 1이면
3분의 4. 얘가 뭐다? 최대. 자, 그 다음에 2를 대입해 봅시다. 2. 3의 2-1, 3의 한제곱 플러스 1. 얼마입니까? 4죠? 그죠? 어머? 바뀌었죠? 왜 0을 대입했을 때가 증가하는 값이라고 그랬잖아요. 0을 대입했을 때가 2를 대입했을 때가 최대값. 얘가 최대죠. 거꾸로 썼네요. 얘가 최소값이죠. 왜? 0을 대입했잖아요. 0 대입한 거가 이거고 2 대입한 게 이거잖아요. 그죠? 얘가 최소값. 얘가 최대값. 그리고요. 증가하는 함수인지 감소하는 함수인지 상관없이 어차피 양 끝값을 대입해보면요. 둘 중에서 큰 게 최대값이고요. 작은 게 최소값이죠. 그죠? 뭐 고민할 필요 없죠. 자, 그 다음에 얘는 한번 봅시다. 이거는 어떻게 생긴 그래프야? 처음 본 그래프인데. 그죠? 그럼 얘를 좀 한번 변형을 한번 해볼까요? 2의 x는 그대로 있는데 3의 마이너스 한 제곱을요. 3분의 1의 x 이렇게 만들게요. 그러면 어차피 얘가 통일되었으니까 원래 이런 숫자겠네요. 3분의 2의 x제곱. 이걸 이렇게 복잡하게 표현을 했네요. 그죠?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아, 밑이 1보다 작군요. 0보다는 크지만 1보다 작군요. 그러면 감소함수. 그죠? 너 감소함수군요. 그러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니까 x에다가 마이너스 1. 가장 작은 값을 대입하면 최대값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x 대신에 끝값 중에서 3을 대입하면 아 가장 큰 수? 그러니까 너 최소값.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3분의 2의 마이너스 한 제곱은 얼마입니까? 2분의 3이겠죠? 그 다음에 3을 대입하면 얘는 3분의 2의 세제곱이죠. 얼마입니까? 27분의 8이죠. 얘는 1보다 크고 얘는 1보다 작죠. 그럼 얘가 최대값. 얘가 최소값. 이렇게 결정하시면 되겠죠? 그죠? 감소함수라는 걸 설사 내가 파악을 못하고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큰 수가 당연히 최대값이고 작은 수가 당연히 최소값이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죠. 자, 125번 한번 봅시다. 잘 편집을 해놨는데도 이렇게 막 문제 풀 자리가 없이 따닥따닥 달라붙어 있는 건 왜일까요? 왜 기동이 안 될까요? 그죠? 자,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여라. 0부터 3까지네요. 그러면 얘는 뭔가로 통일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통일시키냐면 얘는 치환을 해야지 좋을 것 같죠? 딱 보니까 2x제곱, 2x제곱이 지금 반복되고 있잖아요. 여기 먼저 살짝 정리를 해주면 2의 x 플러스 2는 2의 x 곱하기 2의 제곱이겠죠. 그래서 4 곱하기 2의 x. 그러면 얘는 2의 2x, 그죠?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x 플러스 2 이런 그래프네요. 그러면 여기를 조금 변형을 시켜봅시다. 여기를 이렇게 할게요. 2의 x제곱에 2제곱으로 변형 가능하겠죠? 왜? 4x가 2의 2제곱 x니까 2의 x의 제곱 이렇게 변형시킨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뭐 어떻게 할 거냐면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할 거예요. 치환하면 뭐가 생긴다? 범위가 생깁니다. 그죠? t가 반드시 0보다 크겠죠? 그죠? 범위가 생겼어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x의 값의 범위를 일단 정해놓고 갈게요. 3이었어요. 그러면 2의 x를 지금 우리가 치환시킨 거잖아요. 그러면 2의 0부터 2의 세제곱까지 일 거고요. 2의 0제곱이 얼마입니까? 1이죠. 그래서 2x가 t로 치환시켰으니까 8. 아니네요. 맞네요. 이렇게 되네요. t가 0보다 커야 되는데 t가 1하고 8 사이는 괜찮죠? 그죠? 만족하죠? 그러면 이제 한번 해봅시다. y는 t의 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2 이렇게 되겠네요. 최대 최소값을 알기 위해서는 완전 제곱을 만들어야 되겠죠? t의 제곱 마이너스 4t 그리고 마이너스 4의 반의 제곱 얼마입니까? 플러스 4.
플러스 4 했으면 마이너스 4 원상복귀 시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t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얘는 1하고 8 사이잖아요. 그럼 한번 대입을 해봅시다. t가 0일 때 이 그래프는 요 2차 함수라고 생각한다면 t가 2일 때 그죠? t가 2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를 갖겠네요. 최소값 그죠? t가 2일 때 t가 2가 아니라면 다른 숫자라면 여기 제곱이 있으니까 양수로 더해지니까 요 값이 더 마이너스 2보다는 더 커지겠죠. 그 다음에 8일 때 양끝 값도 한번 대입해 봅시다. t가 8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t가 8일 때는 8 마이너스 2의 제곱 36에서 2를 빼니까 34 이렇게 나오겠죠. t가 1일 때는요. 1 마이너스 2의 제곱 즉 마이너스 1의 제곱 1 빼기 2 t가 1일 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봅시다. 당연히 얘가 최소값이고 당연히 얘가 최대값이겠죠. 그죠? 최대 최소값 여기 구했습니다. 요 값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완전 제곱꼴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요. 얘가 0이 되는 값, 이 괄호 안이 0이 되는 값과 양끝 값 3개를 비교해 보면 최대값, 최소값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127번. 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와, 이거 무슨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요. 얘는 지수에 이렇게 또 다른 함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걔를 먼저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일단 밑이 5니까 1보다 크니까 x값이 최소일 때 전체도 최소고 x값이 최대일 때 전체도 최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수를 한번 해결을 한번 해봅시다. 지수를 한번 해결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완전제곱식을 구해야지만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의 반은 1이고 플러스 1 해주고 다시 1 빼주고 그래야 원상복귀 되니까요. 그래서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 되네요. 이 그래프는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 얘 자체는 x가 1일 때 최대 1을 갖습니다. 최대라니요. 최소죠. 최소 2를 갖습니다. 왜 그러냐면 1이 아니고 만약에 마이너스 1을 대입했다고 쳐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2 되겠죠? 그럼 더 커지죠. 그죠? 4 더하기 6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값을 대입하던 간에 괄호 안이 0이 되는 값이 얘는 분명히 최소값이 될 겁니다. 자, 요런 걸 알았어. 그죠? 그러면 한번 봅시다.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겠죠. x에 뭘 대입하던지 간에 계속 커지죠. 여기서의 최대값은 구할래야 구할 수 없다. 얘는 이렇게 되는 함수잖아요. 이렇게. 꼭지점이 1,2인 함수이잖아요. 그래서 최대값은 없죠. 어차피 최대값은 없습니다. 이 지수의 최대값이 없기 때문에 전체 함수의 최대값도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소값은 5의 제곱, 최소값이 2라면서 얘의 최소값이 2라면서 그러니까 5의 제곱인 25가 최소값이고 최대값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129번 한번 볼게요. x도 y도 양수고 x 플러스 y가 4일 때 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자, 그러면 x 플러스 y가 끄집어내지려면 3의 x 곱하기 3의 y가 되어야지만 지수끼리 밑이 통일된 지수로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죠. 그래야 x 플러스 y라는 게 밖으로 나오죠. 그럼 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느냐?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접근하지 않으면 이런 애가 나올 가능성이 제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술 평균, 기하 평균을 쓸게요. 자, 얘의 최소값이니까 얘는 이 짠짠이다. 짠짠이 뭔데요? 3의 x 곱하기 3의 y. 그죠? 그럼 이 부분은 다시 정리하면 3의 x 플러스 y. 근데 x 플러스 y가 뭐래요? 4래요. 여기다 4를 대입하는 겁니다. 3의 4제곱. 3의 4제곱이 얼마예요?
81이죠. 그죠? 그러면 루트 81은 9입니다. 그죠? 그래서 최소값은 2 곱하기 9인 18이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왜 산수평균 기하평균을 쓰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자, 봅시다. 자, 두 번째 문제도요.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죠? 합의 최소값. 합의 최소값은 당연히 산수평균 기하평균으로 지금 접근해야 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얘네들 곱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짠짠. 그러면 2로 통일되었으니까 얘네끼리 더하겠죠. 그러면 지수가 어떻게 됐냐면 1 플러스 x, 1 마이너스 x를 다 더하면 x는 사라지고 2의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쓰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응? 그래서 2의 제곱 요걸 쓰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산수평균 기하평균 여기가 플러스 x, 마이너스 x를 바라보는 순간 이 짠짠 했을 때 뭐가 없어지고 숫자로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산수기하평균으로 접근하는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루트 2의 제곱은 2죠. 그래서 2 곱하기 2는 4. 최소값이 4입니다. 왜? 4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최소값이 4겠죠. 자, 오늘은 어려운 내용은 없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꼼꼼하게 계산해 봐야 되고 평행이동도 잘 보고 그래프의 개형도 잘 파악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40페이지 필수 60페이지 필수 확인 문제까지 꼼꼼하게 풀어주도록 합시다.